조선 멸망의 진실, 미영 강대국이 외면한 비극, 고종의 국제정세 인식과 친러시아 정책. 한국인은 어릴 적부터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탐하였다고 교육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편적 역사 왜곡이다. 조선 멸망의 결정적 방관자이자 핵심적 조력한 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국 영국과 미국이다. 을사보호조약과 한일합방 조약이 법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현실적이다. 우리는 국제법이 완전 무결하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국제법은 약소국 독립을 강대국 간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물론 유엔국제법위원회 ILC 조약법 1963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조약을 강제하거나 국가대표를 협박해 서명시켰을 경우는 자유의지가 아니기에 조약이 절대로 무효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영국은 봉쇄부를 신설하고 상대국으로 가는 물자 봉쇄작전으로 추축국은 40만 명 이상이 아사한다. 국제법적 질서는 나폴레옹 체제 붕괴에 협력한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열강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데 합의하면서 생긴 것이다. 그럼 당시 조선의 국력, 문화 수준을 볼 때 고종은 왜 서구 제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을까? 일본 내 정할론 주장이 있었지만 이등 방문조차 조선을 무력 침공하는 것에 시기상조라고 반대하였다. 조선은 일본의 생명선이라는 일본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 선언이 나오는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 영국은 원수지가 아닌 프랑스와 협동으로 러시아 봉쇄 전략 그레이트 게임을 추진한다. 그레이트 게임은 영국 정보장교 아서 코널리가 명명했고 영국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의 동명소설로 유명해졌다. 19세기 영토연합군은 크림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격퇴한다. 영국인들에게는 그레이트 게임, 러시아인들에게는 볼샤이그라 큰 도박이었다. 조선 책략은 러시아에 맞서려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제시한다. 미국은 고종으로부터 기독교 선교라는 단물을 쏙 빼먹고는 친미 기독교인들은 고종을 무능한 군주로 매도한다. 조미수호 조약 거중조항에 의거 삼국이 조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면 미국이 자동 개입해서 조선을 도울 것을 맹신한다. 조약 무효를 주장하는 친서를 미국에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미국은 을사보호조약 체결 당시 서구 대사관 중 제일 먼저 철수한다. 미 국무부는 일본과 체결한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조선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다. 미 국무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 한국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된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을 은혜로운 나라라는 친미 반공만 외친다. 러시아 부동항 확보 정책. 18세기 쿠릴 열도 사할린 지역 일본인 개척지에 러시아 군대가 침공한다. 일본에게 잠재적 국가 재앙은 러시아 침략이었다. 이등 방문과 유신지사들이 주창하는 동양평화론 핵심은 조선을 희생하더라도 러시아 침공을 막기 위한 일본국의 자고책이었다. 1858년 러시아는 청나라 지방관리와 강제로 아이운 조약 체결하면서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를 확보한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영푸연합군이 베이징 점령 당시 청나라 요청에 의해 러시아가 중재에 나선다. 이때 러시아는 아이운 조약에 대해 청나라 정부가 공식 추인되고 연해주마저 러시아 영토로 내주었다. 일본의 청일전쟁 도발과 미국의 전폭적 지원. 청일전쟁은 5000년 동아시아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사건이었다. 동학혁명으로 청군, 일본군이 출병하지만 전주와이로 전쟁이 종결되자 조선 정부는 양군 동시 철군을 요청한다. 일본군은 조선 정부의 철군을 거부하면서 청일 공동 내정개혁안을 제기하자 미국은 일본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 공사실은 일본군 철군 거부는 거류민과 공사관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일본군 주둔을 적극 비호한다. 미국에 대한 환상이 강했던 고종은 조선 문제에 대하여 열강회의를 소집해달라고 미국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한다. 청일전쟁 개시 전 1894년 6월 14일 일본은 조선 점거로 러시아의 남침을 조기에 견제한다는 신영일조약이 맺어진다. 6월 21일 새벽 일본군 오사단 오시마 여단장이 지휘하는 8,000명의 일본군은 경복궁을 공격 점령한다. 500여 명의 조선 병사들이 결사적으로 항전했지만 모두 학살당하면서 청일전쟁은 시작된다. 일본군은 친일파 박영효의 도움을 받아 덕수궁을 포위 점령하여 고종을 인질로 삼는다. 오시마 여단장 외증 손자 아베 신타로, 외연 손자 아베 신조다. 조선인 안중근을 일본 법을 적용하여 사형시킨 사람이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은 조선의 인적, 물적 물자를 강제로 징발하여 평양전투에서 승리한다. 미국은 1만 톤급 군함 6척을 비롯하여 전쟁 기간 내내 막대한 무기와 총포탄 및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청일전쟁에 들어간 전비는 1억 8천만 엔, 일본이 챙긴 배상금은 3억 6천만 엔, 일본 1년 국가 예산의 5년치다. 청일전쟁 승전은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국가관을 만든 사건으로 배상금 2억 량은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국가로 나아가게 만든다.
청일전쟁 승리하자 일본군은 조선 관군과 합세하여 동학도 소탕작전에 나서면서 크루프 야포와 캐틀린 기관총으로 도륙한다. 하지만 요동, 만주에 관심이 많았던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일본의 요동 진출을 반대한다. 삼국 간섭이다. 삼국 간섭과 고종의 칠러 정책. 삼국 간섭 이후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 웨베르와 접촉하면서 칠러파가 등장한다. 1851년 세계 만국 박람회를 개최한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핵심 외교 정책으로 채택하자 삼국 간섭 당시 중립 외교를 지향한다. 고종은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제거한다는 이낙거일 칠러 정책을 추진한다. 국제정세에 무지한 조선 정부의 칠러 정책은 세계 최강국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최악의 외교 참사가 된다. 러시아 만주 진출 저지를 둘러싼 일미영의 연합전선 형성. 1885년 러시아 베베르 공사는 조선의 러시아 보호국 요청 서한을 보내자 청나라 위안스카이는 고종 폐위를 논의한다. 1885년 영국은 졸업 일약에 반대한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비상사태에 따른 통상적 훈련이었다. 영국의 유일한 관심은 러시아 남아저질 뿐이다. 독도의 비극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서 잉태된다. 해방 이후 주일 미국 공사 윌리엄 시볼드에 의해 야기된 독도 영유권 문제도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 방어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종전회담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입장을 묵시적으로 지지한다. 1896년 10월 20일 민영화는 조선을 보호해달라는 고종의 친서를 러시아에 전달하지만 러시아는 조선의 요청을 거절한다. 이에 러시아는 만주, 한반도 동시 경영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드미트리 푸차타 대령 휘하의 군사 교관단을 조선에 파견했다. 한반도 분할과 황후 암살 모의. 삼국 간섭 이후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고 이노우에 공사는 박영유와 오카모도 류노스케에게 왕비 살해를 지시한다. 일본으로 망명한 박영유는 베베르 공사와 조선 왕실 결탁서를 제기하자 일본은 육군 중장 미우라 코로를 공사로 파견한다. 미우라 공사가 민비 살해 배후에는 삼국 간섭 이후 태청 차관 문제로 러시아 불란서 독일 간 삼국 협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철도 건설에 나서자 종착역이 블라디보스토크인가 위순다렌인가를 둘러싼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러시아 정부의 만주 지배 혹은 러청 관계, 러일 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조선의 친러시아 정책의 배후자를 명성황후로 인식한 일본은 명성황후 제거에 나선다. 여우사냥, 을미사변이다. 을미사변 당시 유럽 열강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일본의 책임 회피와 사태 수습 행위를 엄호해 주었다. 시위대 교관 미국인 마크 다이는 일본군이 궁중에 침입하여 황후를 살해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다. 미국 공사 알렌은 칼로 무장한 일본인이 철수하는 모습까지 보았지만 황후 살해범이 일본군이라고 폭로하지 않았다. 명성황후 살해 사건과 아간파천으로 조선 정부의 칠러 정책을 확인한 영국, 미국은 한반도 일본 지배 정책으로 전환한다. 친로파는 입헌군 주제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하지만 고종은 같은 황제권 국가인 러시아의 구원을 요청한다. 삼국 간섭으로 외교전에서 패한 일본은 영국과 외교 접촉을 통해 한반도 지배를 통한 러시아 남하를 막을 방책을 추진한다. 미우라 공사는 단독 개혁안, 공동보호안, 한반도 39도선 분할 점령안, 러시아의 함경도 양해 등 열강들과 대한 정책 의견서를 논의한다. 영국은 의화단 폭동 진압 시 큰 공을 세운 일본을 러시아를 견제할 동맹자로 인식하였고 1902년 1월 영일동맹을 체결한다. 지금 영국과 일본은 제4차 영일동맹을 맺는다. 러일전쟁과 한반도 중립국.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6일주는 고종에게 일본의 선의를 믿고 결일 항로를 외친다. 고종은 6일준의 중립구간을 받아들이지만 미국은 조선의 중립화안을 냉담하게 거절하였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을 지지할 것이고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 편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고까지 하였다. 러일전쟁 당시 미국은 막대한 차관과 무기, 군수품을 공급해 주었고 월가 유대인은 전쟁 비용 17억 원 중에서 8억 원을 보장해 주었다. 포츠머스 조약에서 미국은 일본의 조선 통치권을 적극적으로 동의했으며 조선 정부 대표 참여를 제기하자 단호하게 거절한다. 러일 강화회담 직후 백악관을 방문한 일본 대표 고무라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계책을 건의하여 루즈벨트로부터 조건 없는 승인을 받았다. 고종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마지막 몸부림은 밀서 외교였지만 열강의 반응은 냉담했다. 거중조정 조항을 철석같이 믿은 고종은 헐버트를 밀사로 파견, 친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미국은 거부한다. 고종의 러시아 망명을 타진하러 이용익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자 일본은 이용익을 대로변에서 총으로 쏴 죽인다.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헐버트와 이휘종, 이상설, 이준 등을 밀사로 파견하지만 실패하고 고종은 폐위된다. 헐버트는 뉴욕타임즈에 을사늑약 부당함을 설파한다. 친로파 세력들 가운데 상당수가 친일파로 돌아서서
의사능약과 한일병합에 적극 협조한다. 한반도 핵보유 영세 중립국 방안. 트럼프의 당선으로 남한 원폭 보유 문제가 대두된다. 중국의 서출남하 확장 전략, 미국의 동남봉쇄 포위 전략으로 미중 외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급변했다. 그 배경엔 중국의 독립북화, 서출남하 확장 전략과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간의 충돌이 있다. 영국, 글로벌 브리튼 전략 발표하며 부활하는 영일동맹, 영일항모전단 일근에서 연합 훈련하며 영국은 CPTPP 참여한다. 신영일동맹은 일본의 오커스 합류와 영국의 쿼드 참여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북한 핵보유 승인과 영세 중립화안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승인을 위한 전략적 고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중국 봉쇄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제2의 카스라, 테프트 미락으로 한국인의 이익을 짓밟을 가능성은 상존한다.